그리고 수많은 개인들이 종이금으로 선물 거래로 통장에 찍혀 있는 숫자상의 금은 그냥 허구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250년 된 미국 시스템의 몰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새로운 질서의 진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흰모자 전략을 믿고 이해할 수 있을 때 알고 맞는 매는 아프지 않은 것입니다. 새로운 화폐 시스템과 새로운 AI 시스템에서 저출산이든 모든 그 새로운 질서의 문명은 미국에서 한국을 모델 국가로 지금 말하자면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250년 된 미국 시스템의 몰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새로운 질서의 진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하자면 사회는 이미 21세기 디지털 세계로 진입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생각과 제도는 19세기, 20세기에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선거제도는 우리가 단 한 표만 더 많아도 말하자면 그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마치 진정한 제도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민주주의라는 것을 운영해 왔는데 미국의 선거제도는 속에는 아주 2500년 전에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바로잡은 아주 재밌는 제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말하자면 승자 독식주의라는 개념에서 단 한 표만 이겨도 모두 권력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전체 투표수에서 이기고도 질 수 있는 말하자면 그걸 중우정치의 경계라고 합니다. 포퓰리즘. 그러니까 대도시에 시카고에 사는 주민이 1000만 명이라고 한다면 시카고에서 1000만 표를 얻어도 거기를 대표하는 대표 의원 수는 예를 들어서 17명이라고 한다면 17표 가져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리노이주에서 300만 명이 전체 주민인데 300만 명이라고 한다면 미네소타주에서 어떤 인원이 그렇다 한다면 거기서 어떤 이기면 20표도 가져갈 수 있고 왜 그러냐면요. 그 도시마다 사는 주민들의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직업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어떤 그 주의 교육 수준이나 그 주의 주민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아주 과학적으로 그 표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많이 살고 아주 교육 수준이 낮은 그러한 주는 그 대표 의석수를 작게 해서 말하자면 전체 의견에서 반영시켜서 그 표를 조절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뉴욕주 같은 데서는 세계적인 인테리가 다 거기에 살고 있고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 그러한 데서 투표수는 더 높게 해서 어떤 진정한 어떤 정치, 어떤 인기 위주의 도둑놈 같은 놈이 와서 어떤 표를 훔쳐가듯이 그렇게 대통령이 되는 길은 막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 미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 대통령을 돈으로 매수하든 언론으로 통제하든 자리로도 유인하든 자기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뽑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러한 대중 포퓰리즘 정치가 횡행해서 말하자면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나오게 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투표 개수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론이라든가 아직 확인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로 그러한 점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나토 국가의 바빌론 후손 세력들이 자기들이 금융 화폐 질서를 영원히 가져가기 위해서 저지른 짓들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할 예정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할은 BTS를 하나 사례로 설명드리면 아마 적절한 예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의 아이돌 그룹 가수가 뉴키즈 언더블럭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잠실운동장에 와서 공연하다가 나가는 길이 막혀서 아마 2명인가 밟혀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연 비용은 백인 모습을 하고 있고 눈도 파랗고 머리도 금발이고 누가 봐도 서양인들입니다. 5명의 그룹인데요.
만약에 그들이 중국 베이징 공연을 가서 한다 그러면 중국에서 받아줄까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TS는 한국 사람이지만 BTS가 부르는 영어 노래와 모든 춤사위와 그 비트 음악, 모든 레게 음악, 모든 것은 미국 문화입니다. 그래서 BTS가 세계 어느 곳을 가서 공연해도 소위 그걸 한류라고 하죠. K-팝. 근데 그건 K-팝의 옷을 입은 미국 문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그래도 한국은 역동적인 나라고 일본은 참 말 안 듣습니다. 왜냐면 일본은 미국에서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자기들 방식이 워낙 강해서 디지털 아직도 팩스 씁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일본 기업을 뺏으려고 해도 운영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들만의 경영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일본에 가서 뺏어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미국의 그대로 짝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모든 기업은 다 미국 지분이 한 60% 이상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그나마 미국에서 워낙 말을 잘 듣고 변화라고 하면 빨리빨리 변하니까 미국은 우리 한국을 대단히 좋아하고 또 동맹으로 또 우리 한국을 잘 가르쳐서 자기들이 베타로 잘 써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화폐 시스템과 새로운 AI 시스템에서 저출산이든 모든 그 새로운 질서의 문명은 미국에서 한국을 모델 국가로 지금 말하자면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설국열차에서 중간 칸에 타 있다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나마 운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프리카 같은데 지정학적으로 있다 그러면 누가 신경을 안 쓰겠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은 그래도 아주 지정학적인 위치에 아주 너무나 좋은 곳에 위치해 있고 또 미국과 그러한 문화적인 어떤 대리인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한국은 앞으로 그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하지 못할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해줌으로써 그나마 우리는 그래도 10% 이내에 들어가는 국가 속에 포함될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비트코인과 전에 기독교를 설명했죠. 한번 대중한테 퍼지면 그것은 억제할 수 없다. 기독교가 4세기 때 밀라노에서 테스토시우스 황제가 어떤 밀라노 사람 1만 명을 학살하고 그 밀라노 사람들한테 아주 엄청난 그 폭동에 부딪혔을 때 그 대주교가 찾아가서 테살로니카 학살이라고 하죠. 역사적으로는 그 중재를 한 게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의 용서를 구하면 그 로마 황제를 돕겠다 해서 기독교가 그 이후에 로마의 기독교로 채택돼서 번성한 것처럼 지금 비트코인도 처음에는 달러에 저항하는 그러한 그 발명품으로 처음에는 오해받았다가 트럼프가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하면서 미국에서는 지금 사업 모으겠다 이렇게 한번 주장했었죠.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금년 6월 1일부터 새로운 트럼프가 서명한 달러가 지금 화폐 현대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은 어쩌면 트릭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라는 그 비트코인을 제작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 미명 아래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월가에서 제작했다고 저는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금 생산량이 구약 시대 이래 약 23만 톤입니다. 그 중에 세계 약 유엔 가입 200개국에 퍼져 있는 우리 집의 장롱 속에 있는 금반지까지 다 포함해서 23만 톤입니다. 근데 미국이 포트녹스에 보관하고 있는 금이 8,100톤, 중국이 그동안 사모은 금이 5,000톤, 영국과 27개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이 13,000톤, 기타 등등. 인도 태국 등등 이런 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금 선물 시장에 의해서 리스금, 스왑금, 현물금을 통해서 우리 지금 개인들도 금 투자 엄청 했지 않습니까? 금 거래소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종이금을 수십억 달러씩 거래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금이 약 300달러 정도 되던 것이 지금 5,000달러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는 하나하나 수학적으로 분석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고 하면 너무나 당연히 지극히 알 수 있는데 너무나 옆집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고 내 동료가 하니까 나도 하다 보니까 왜 안 하는지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바로 그 트릭이죠. 8,100톤을 70년대 정도의 장부 가격이 지금 $340 정도의 8,100톤을 장부 가격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 시세 $5,000로 다시 재평가하게 되면 1조 2천억 달러 정도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1조 2천억 달러를 발행해서 비트코인도 살려고 하고 있고 부채도 좀 갚겠다 하는 말을 지금 막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65개 중앙은행에서는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금을 사 모았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는 $5,000 현재 시가로 달러를 1조 2천억 달러를 발행해버리고 금 가격이 떨어지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미국의 국채를 팔아서 금을 사 모은 나라들은 막말로 쓰레기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개인들이 종이금으로 선물 거래로 통장에 찍혀 있는 숫자상의 금은 그냥 허구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을 질문 주셨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비트코인은 하나의 세계 어떤 금융기관들한테 던진 하나의 어떤 미끼 아닌가. 저도 이제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된다. 제가 뭐 그런 비트코인에 대한 논문을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저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제 생각을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돈의 타락과 화폐의 비밀이라는 책에도 앞으로 할 얘기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로마와 서로마 얘기를 우리는 그것이 나 사는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돈을 공부하려면 그 정도까지는 조금 같이 토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독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제가 역사와 인문학을 접하면서 이 사회가 어떤 매트릭스에 갇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즉 정치, 경제, 종교, 심리학, 금융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설계부터 운영과 작동 방식이 마치 신의 질서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짜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들이 필요에 의해 설계해 놓은 법치라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화폐제도는 이 세상에 단 한 번뿐인 인생, 너무 형이상학적 세계와 현실의 괴리감을 확실한 깨어남의 과정을 통해 검은 모자에 대한, 아까 검은 모자는 딥스테이트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트럼프의 흰모자 전략을 믿고 이해할 수 있을 때 알고 맞는 매는 아프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돈이 없고 내가 왜 이렇게 잘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알고 맞는 것입니다. 사회가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면 내가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게임의 이론이 화폐제도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인과관계를 설명해 현재 트럼프 정부가 벌이고 있는 연속적 군사작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해주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4세기 로마를 점령한 북유럽 게르만족부터 이후 로마를 점령한 궁정인들과 8세기 서고트 갈리아 왕국 메로빙거 왕 가문, 서프랑크 왕족 카롤링거 가문, 유럽의 7대 왕실 혼맥이 바빌론 문명의 후손이라는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카톨릭과 나토, EU, 브뤼셀, 사회주의 친이슬람 중동과 이란, 중국을 본거지로 삼고 있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바빌론 후손들과 트럼프를 중심으로 기술 중심 사상가들, 새로운 진보 세력, 독일계 아슈케나지, 흰모자 세력과의 내전 상황을 다시 말해 200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서로마와 동로마의 역사 전쟁도 어쩌면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